요즘은 한국의 경제나 정치가 매우 불안정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우리나라를 지켜줄 사람은 정공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잘난 척하지 말고, 자기 내세우지 말고. 정공법은 개인의 욕심을 위해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라나 사회 아니면 공적인 세계를 위해 정정당당하게 쓰는 정의를 말합니다.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이 혼란스러운 사태가 되었다면 그것은 먼저 혼란 이전의 나라를 지키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태극기 집회라는 걸 자꾸 하는데 저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될 턱이 없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누군가 집권자가 나타나면 그때 구해주면 됩니다. 그 박근혜를 구해자고 태극기 집회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가담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오늘날의 이 사태를 만들어낸 게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예, 범인이.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자리에서 이걸 지켰어야지. 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떡떡떡 넘겨가지고서 이 사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군대의 제일 높은 군수 총 책임자로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적이 바로 눈앞에 있으며 이북이 바로 주적이에요. 주적이 눈앞에 있으며 또 그 주적을 따르는 아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 편의 적이에요. 아적이 항상 주변에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바로 대통령 본인한테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모자라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잘 그냥 하면 되는데 뭘 하고 있었는지 말도 안 되는 그 죄명 뒤집어 써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저렇게 쓰니 그럼 누가 해 그러면 대통령이 저렇게 당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뭘 해야지 안 당하는 거야? 안 그래요? 여기서 아적이라는 것은 내 편에 있는 적을 말합니다. 사실 주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아적입니다. 아적은 적에게 나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나를 밀쳐내고 나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라가 되었든 아니면 기업이 되었든 그 단체장은 항상 아적을 경계하며 업무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적이 들어오게끔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대통령의 책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임은 그와 같은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다고 해서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아적과 힘을 합쳐 대통령을 몰아낸 배신자들한테 있습니다. 예, 이건 같은 남자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거고 같은 국민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배신자들도 지금 또 정치한다고 알고 있어요. 예, 완전히 나라가 지금 개판인가 지금 개판인 거예요. 배신자들한테 있습니다. 이 배신자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전공법이 없기 때문이며 전공법이 있으면 좀 대통령한테 섭섭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팔아넘기면 안 되죠. 전공법이 없기 때문이며 오늘날의 혼란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최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되며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넘긴 아적들한테 팔아넘긴 그런 그 배신자들.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 풀어줄 수는 있어요. 그 배신자들은 풀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들은. 그리고 세 번째 책임은 그와 같은 대통령을 버린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예. 비록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제대로 못 살피고 또 지키지 못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적과 힘을 합친 것이 아니라면 국민들은 결코 그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그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위에 말한 배신자들처럼 그에 반하는 무리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이러니까 누구를 택해야 되겠다. 딴 데 선택하는 이런 국민들. 우리가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그 당시에 물론 여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자로서는 그게 사람들이 믿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는 그녀가 주적을 잘 막고 또 그에 대응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만은 져버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주적한테 뭘 갖다 갚아치지도 않았으며, 주적한테, 주적을 끌어안고 같이 이상하게 뒤를 봐야 되는지 앞을 봐야 되는지 분간 못하고 그렇게 놀지도 않았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건 안 했습니다.
지금의 이 현실은 어쩌면 나라의 위기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위기가 답이 되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은 꼭 와야 할 때죠. 그 첫째는 우리가 잘 몰랐던 주적의 상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부분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예. 자동차 도로에도 다 엉망개판이고, 이제 우리 알만큼 다 알았잖아요. 그래도 이 판국이 아는 거예요. 또 둘째는 오늘날의 위기를 만들어낸 주역들이 누구인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것들이 어떤 놈인지 이제 다 나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일은 이와 같은 나라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 이 좋은 지도자는 마음씨 착한 지도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셨죠? 카리스마가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춘 그런 격조 높은 대통령을 꼭 뽑으셔야 됩니다. 지금 없는 게 지금 문제죠. 지금. 예, 없는 게 문제죠. 그런 사람이 나타나 여러분들이 원하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오늘의 위기를 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위기를 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통일도 시킬 수 있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라를 책임질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자신을 위해서 나랏돈을 챙기지 말고, 그래서 뭐 다스가 네 거니 내 거니 뭐 순실이하고 얼마를 나눠 먹니 어쩌니 몇천억을 해먹었느니 이런 거 하지 말고, 주윤발이도 몇천억 있는 거 지금 자기 내놓겠다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국민들 또한 섣부르게 자신의 심정으로 지도자를 고르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를 고를 수 있는 안목부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이게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예. 민주주의의 결점이 이거예요. 중무정치, 어리석은 대중이 정치를 하니까, 선거를 하니까 그런 인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도자는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전공법을 갖춘 자가 선출되어 나라의 번영과 통일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 또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전공법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느 집권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언론이 되지 말고, 이 국민들을 갖다 눈을 속이는 이런 언론이 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도하는 그런 전공법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나라를 위기에서 복으로 전환하여 번영되고 통일된 조국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와 같은 눈을 떠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이 우주는 파동과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과 입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둘처럼 나타난 하나입니다. 나는 이것을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동하는 것이 안 보이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든 물체는, 즉 이 앞에 있는 램프나 라이트나 그 다음에 이 마이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정지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분주하게 진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우주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아야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존되는 게 아니고 우주의 원리에 맞아야지만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존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존재의 원칙은 핵, 축, 울타리입니다. 여기서 핵은 그 중심이 되는 원자 핵과 같은 것이며, 또 축은 그 핵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전자의 작용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축은 작용이에요. 작용의 중심이 축이고 그 핵심의 중심이 핵입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그 존재의 크기를 말해주는 경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자체에는 경계가 없지만 이 모든 물체는 전부 다 나름대로 경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의 경계는 이 모양이 마이크의 경계입니다. 그 넘어가면 마이크가 아닌 거죠. 예. 나는 이북의 주체 사상은 공부해보지 않았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김일성을 위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축을 말해놓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북의 주체 사상은 축이에요. 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체제를 꾸며낸 당사자는 황장엽 씨며, 황장엽 씨는 탈북자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것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입니다. 이북도 공산주의 아닙니다. 이북 민주주의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북이에요. 정식 명칭은.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이 중심이에요. 우리는 핵이 국민이에요. 이북은 핵이 없어요. 핵은 김정은이고 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체사상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후손은 자유가 없는 이북처럼 그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핵축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핵심은 바로 핵입니다. 지금 이 세계적인 정세를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중국 주변을 전부 다 지금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이북 하나만 지금 중국 쪽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은 우리나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집권자들이 좀 모자라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 트럼프는 김정은을 통해서 해도 되고 남한을 통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남한을 통해서 하려고 그랬죠. 속마음은. 그런데 이게 자꾸 이상한 소리 나고 앉아있고 자꾸 종이에다가 글씨나 써가지고 다니면서 자꾸 읽고 앉아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트럼프가. 그럼 난 김정은 좀 손잡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월남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던 자유민주주의는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아직 현실이 안 돼서 그렇지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래도 트럼프는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 꼬락선이 보면 얄미워가지고 얼른 그렇게 하고도 싶을 수도 있어요. 그 점도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반면에 조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핵심은 축입니다. 거기는 핵이 정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정원의 식구들. 그 다음에 거기는 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축은 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우주의 원리인데 축을 지키기 위해 핵이 희생한다면 그 결과는 이북처럼 서서히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북은 축을 위해서 핵들이 살아야 돼요. 즉 주체 사상을 위해서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나라다 이런 얘기예요. 저렇게 되면 저기 우주의 원리에 안 맞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리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주는 그걸 파괴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북은 망한 거다 어차피 망한 나라예요. 예. 이 말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그 핵이며 그 핵과 울타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을 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축이 법률이에요. 그리고 핵은 국민이에요. 그리고 핵과 울타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을 우리는 축으로 삼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 울타리는 38선 이남입니다. 반면에 이북은 김일성 가족을 위한 주체사상이 곧 그 핵이며 백성은 그 주체사상을 실행하기 위한 축입니다. 이것을 이북은 조선민주주의라고 하며 울타리는 곧 38선 이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북은 원래 우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 걸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망하는 나라입니다. 예. 사실 이북의 핵무기는 우리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체제가 중심이기 때문에 우수한 머리를 가진 우리 민족을 아프리카보다 못한 가난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악바리 정신이 있어가지고 또 빨리빨리 정신이 있어서 다 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보다 못 살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이북이라고 하는 저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저 체제가 그렇게 중심이 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에 공중 촬영을 하면 이북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없는 나라예요. 왜냐? 1950년대만 해도 한반도에서 가장 크고 우수한 수력발전소를 가지고 있었던 땅에서 그게 이북이에요. 수력발전소가. 수풍발전소입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땅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밤에 지금 없어 거기는. 날아가 버렸어요. 사진이 안 나와. 남쪽 대한민국은 환한 불빛으로 찬란한데 이북은 불빛 하나 없어 없는 땅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박정희 시절에는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미국이 반대했습니다. 당시에 시카고 대학 교수 출신인 이휘소 박사가 핵무기 개발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그때 이휘소 박사가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 미국은 이휘소 박사를 교통사고로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미국은 우리와 동맹국가입니다. 우리가 피해를 당하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하고 또 미국이 피해를 입으면 우리 또한 미국을 도와야 합니다. 이게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 또한 약속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하면 하는 거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대로 된 법은 없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의 우리 정권이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국은 우리를 돕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동맹국가이면서도. 우리를 안 돕고 이북을 돕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끝내 우리를 도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또 중국 주변의 나라는 이북만 빼놓고 거의 모두 미국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근처에 있는 나라는 전부 다 미국 영향권에 있어요. 단 이북 하나 빼놓고. 이북은 이미 망한 나라입니다. 나라도 아닙니다. 사실은. 무엇이 그들을 존재하게 하는지 그 까닭은 알 수 없으나 아까도 얘기했죠. 무슨 어떤 집권층이 봐줘서 가는지 알 수 없으나 시간이 지나면 이북은 자연스럽게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망하지 않는 비밀 중에 하나는 이북의 백성들이 세상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기에 이 세상이 단 줄 알아요. 우리처럼 이런 걸 몰라요.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 건 몰라요. 그 다음에 이북이 6.25 날 아침에 쳐들어 내려왔다는 것도 몰라요. 우리 남한이 쳐들어왔다고 그래요. 쟤네하고 역사가 틀려요. 이북 사람들은 자유가 없고 또 자기네 식으로 세상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북 사람들이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또 정부의 뜻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데모라도 하여 저항한다는 것을 알면 그들은 반드시 그렇게라도 할 것인데 주체사상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을 도와준다면 그 도움은 이북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 패밀리를 돕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이 핵을 중심으로 삼는 한국과 축을 중심으로 삼는 이북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디까지나 핵이 중심입니다. 국민이 중심이에요. 근데 이북은 축이 중심입니다. 주체 사상이 중심이에요. 여기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적 생활에서 저들도 우리와 같겠지 하고 여러분들 식으로 판단하여 저들을 도우면 그 대가는 자유가 없는 이북식 생활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도와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은 그 중심이 국민이며 단점은 그 국민에 의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어쨌든 국민이 중심입니다. 즉 나라의 전망이 국민한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렇게까지 된 것도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박근혜 씨를 따지기 이전에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국민이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아니 누구는 대통령 하고 싶어서 됐다는데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됐어. 그걸 누가 탓할 수 있어요? 탓할 수 없어요.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찍어주면. 찍어준 사람들이 잘못이지. 즉 나라의 전망이 국민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 나라가 흉하기도 하고 또 흥하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나라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 것인지 잘 판단해서 그래서 투표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나 좋은 옆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는 어때요? 결코 애정으로 선택하지 말고 전공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북은 가진 것이라고는 핵무기 하나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체 사상을 만들 정도로 올머리가 아주 철저한 나라입니다. 이 올머리가 잘 써야 돼요. 쟤네들 가진 건 없어. 올머리를 잘 써.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냥 종부르듯이 쓰고 트럼프도 그냥 거기서 굽신거리게 만들고 올머리. 때문에 여러분이 갈머리를 통해 그들을 도우려고 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그들의 올머리에 말려들고 말 것입니다. 미국 또한 그들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면 처음엔 그들의 말을 듣고 쉽게 해결된 듯 싶다가 가면 갈수록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머리는 보통 머리들이 아니에요. 역시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한민족 특유의 우수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도.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을 무시하고 같은 민족이라 해서 이북을 돕는다면 미국은 동맹관계를 깨고 직접 이북에 항복받을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북보다도 무서운 건 미국이 우리랑 같이 동맹관계를 깨고 이북한테 직접 항복을 받아서 이북을 돕는 것이,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트남처럼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베트남은 공산주의예요? 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입니다. 베트남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북이 우리 대한민국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절대로 우리 받아들일 수가 없죠. 지네보다 배가 더 큰데 우리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백성들의 상식이 모두 거짓말이 되어 속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으면 막았지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북은. 때문에 함부로 우리식으로 생각하여 그들을 돕자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면 그 대가는 지금의 이북처럼 다시 가난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잊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는 현실을 바로 보는 안목을 현시안이라고 합니다. 현재를 직접 보는 안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공법으로 현시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허와 실이 보이고 빈 허와 실이 보이고 실을 갖추어 적이 대적할 수 없도록 기세로 막으며 적의 허를 노리면 적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를 위한 올머리이며 나라는 이렇게 통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손자봉법입니다. 출기소필축, 추기소불의, 공의필쥐자, 정기소불수야, 행천리 이불노자, 행어무인지지야, 공의필취자, 공기소불수야, 수의필거자, 수기소불공야. 적이 쫓아오지 못할 것으로 전진하고 적이 생각 못할 것을 공격하라. 천리를 행군해도 피곤하지 않은 것은 적이 없는 땅을 행군했기 때문이다. 공격하면 반드시 취하는 것은 지키지 않는 것을 공격했기 때문이고, 수비를 하면 굳건히 지키는 것은 공격할 수 없는 것을 수비했기 때문이다. 말이 조금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쉽게 해석하면은, 진군을 할 때, 우리가 저기 쳐들어갈 때는 적군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골라 전진해야 하며,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걸 아는 게 병법이에요. 아셨죠? 적군이 오지 못할 것을 알고선 전진해야 하고, 또 공격을 할 때는 적군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골라서 허점을 찔러야 한다. 전혀 뜻밖의 것을 공격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공격한다 하고 하는 것은 그게 바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리나 되는 머나먼 길을 행군해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적군의 저항이 없는 것을 골라서 전진하기 때문이다. 공격하면 반드시 적군의 진지를 뺏을 수 있는 것은 적군이 방어하지 않는 것을 공격했기 때문이고, 방어하면 반드시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적군이 공격할 수 없는 것을 지키기 때문이다. 아셨죠? 손자병법의 이게 묘미입니다. 이게. 이걸 다 알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현시안이 없으면 이런 거 못 본다 이거예요. 지금 갈머리는 이걸 못 봐요. 그냥 하면 되는 줄 알고 갖다 막 주면 뭐 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한데 이게. 그러니까 뭘 뺏어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의 허점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실을 갖추었기 때문이고, 실을 갖추어야지만이 그걸 허점을 볼 수 있어요. 실 없는 인간이 옛날부터 말했죠. 실 없는 인간, 실 없는 인간. 실 없는 인간이 친절하게 다니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자꾸 읽는다 이거예요. 자꾸 읽는다. 가서는 안 될 것을 저 넘어가려고 그러고, 앞인지 뒤인지 구별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허와 실을 살필 수 있는 것은 전공법을 통해 보기 때문입니다. 승패는 이렇게 허와 실을 구사하는 전공법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공법이 바라보는 시선, 그 전공법을 갖춘 그 마음이 바라보는 시선, 우리는 그것을 현시안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